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7월 30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이 이제 찰나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도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과도기를 겪어왔었죠. 현재 진행 중이죠. 네, 암호화폐 시장 점점 증가하는 안정화돼가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제가 준비해온 기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리서치가 이제 BTC, 네, 비트코인 거래량이 경제적 가치가 하루새 50억 달러가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겸 미디어 롱 헤시가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코인 매트릭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지난 29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1일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약 63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해 롱에시는 28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처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트랜잭션은 11.1억 달러 규모로 2개월 전 기록한 최저 거래량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하루 만에 네트워크가 처리한 온체인 트랜잭션이 5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셈이며 이는 역대 증가폭이 최대라고 하네요. 네, 바이낸스의 CEO CG가 다음 알트코인 시즌은 백서에만 의존 안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가 이제 31일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알트코인 시즌은 2017년과는 다른 것은 이제 백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네, 다음 알트코인 시즌 프로젝트에는 제품과 사용자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이어서 알트코인들, 즉 이제 암호화폐는 여전히 위험 자산이지만 산업은 훨씬 건전해졌다라고 덧붙였네요. 네, 맞습니다. CG의 말처럼 현재 암호화폐가 위험 자산은 맞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건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2017년 말 암호화폐 투기장이 왔을 때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백서에만 의존을 하고 사람들은 그 백서만 놓고 그 코인의 미래와 가치를 생각해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여서 코인을 빠르게 찍어 상장을 시켜놓고 가격이 오르면 판매를 해 막대한 수익을 찍는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무수히 생겨났다가 우후죽순 사라졌는데요. 네, ICO 같은 경우에도 이 점을 이용해서 사기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암호화폐 최대 문제점으로 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때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격변계죠. 네, 암호화폐 최고 투기판으로 꼽히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투자해서 지금까지 버틴 투자자분들의 코인에 대한 지식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코인을 보는 해안들이 생기셨다는 걸 느낍니다. 네, CG의 말뜻은 다음 암호화폐 상승장에서 상승하는 코인들은 그 코인들 각자의 목적성에 맞는 행동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스 케이스, 즉 실사용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투기장 때 암호화폐 프로젝트 CEO들이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특히 리플레이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언급한 것이 지금 존재하는 99%의 알트코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네, 브래드 갈링 하우스뿐만 아니라 네,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CEO들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재까지 사라진 코인 개수가 1000개가 훨씬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살아있는 코인 중에서도 네, 걸러질 코인들은 앞으로 걸러질 텐데요. 네, IT 버블 때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었죠. 그 과도기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치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그 코인들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영향력을 점점 넓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장을 보기를 바라봅니다. 네, 유명 애널리스트가 2020년 미국 대선 주기 비트코인 규제 이슈화가 전망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31일 미국 자산운용사 밀러 타박의 주식 전략가 매트 말리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여름 휴가철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2020년 대선 주기에 들어서면 비트코인의 규제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위치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BTC 관련 부정적 트윗과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의 규제 문제 등 악재들은 비트코인 강세를 꺾어 놓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현재 트럼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모습만 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빨리 만들어서 중국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됐고 암호화폐 시장 가치 없다. 리브라 망해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실정입니다. 네,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주위의 관료들을 생각해보면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는 것이 굉장한 모순점인데요. 네, 만약 대선 주자 중에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주자가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네, 실제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이 대선 주자로 나올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2020년 미국 대선 민주당 측 후보 중 한 명인 앤드류 양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선거 운동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명확히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 그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하고 규제할지에 대해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시기라면서 토큰의 정의, 그리고 토큰의 증권법 적용, 암호화폐 판매 및 거래에 대한 과세, 당국의 규제 권한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인들과 컨센서스 2019에까지 참석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20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위에 언급한 앤드류 양과 같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2020년에는 트럼프도 재선할 것임이 확정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완벽한 대선 결정 요인이 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제가 준비해온 기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날 대비 소폭 상승 중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4.17%, 이더리움이 2.93%, 리플 XRP가 1.61% 상승하면서 네, 각각 가격들이 1180만원, 25만 6천원, 38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다른 코인들도 소폭 상승 및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정말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소식일 겁니다. 특히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많이 기대를 하셨던 소식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암호화폐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가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래 대상은 비트코인과 XRP 그리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 프로가 오늘 31일 암호화폐 현물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의 발표에선 예정이었으나 현재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고 하는데, 거래 대상의 통화는 XRP 그리고 BTC,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엔화로 쌍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SBI 홀딩스의 기타오 요시타카 CEO는 향후 암호화폐 대 암호화폐 거래쌍도 포함해 거래 대상을 늘려가고 싶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원래는 SBI VC 트레이드가 이제 3월에 시작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뤄져서 7월 31일 드디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XRP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으셨을 이런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일본 엔화로 교환할 수가 있고, 일본 시장에서 은행그룹의 대량 거래를 허용하고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SBI 기타 회장이 언급을 했었죠.
네, 지금 서비스가 개시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XRP의 가격 상승이 보이지 않아서 리또 속소리가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툭하면 리또속 리앙호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 기타우 회장이 과거 SBI VC가 시작된다면 XRP 가격이 $1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실제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충분히 $10를 찍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 시기가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짧으면 2에서 3년, 길면 5년 안에 가격 성장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SBI 머니탭. 네, SBI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SBI 머니탭이 5개의 은행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받았다고 합니다. 네, SBI 홀딩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자체 송금 앱 머니탭이 최근 5개의 상업 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네요. 네, 이로써 이제 머니탭에 투자한 기업은 25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머니탭은 SBI 리플 아시아 일본은행 컨소시엄이 개발한 분산 원장 기술 기반 스마트폰 송금 앱으로 리플사의 엑스커런트 솔루션이 적용됐죠. 네, 현재 이미 머니탭은 13개 현지 은행들 아니죠. 네, 20개의 은행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5개의 추가 투지 유치를 받은 것인데요. 네, SBI 홀딩스는 머니탭 생태계가 61개의 은행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올해 말에는 네, 이제 다른 일본 금융기관들도 머니탭에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식이 자주 나오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죠. 안 보이는 데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왜 머니탭 생태계가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애매하게 61개의 은행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을까요? 네, 이것은 SBI 홀딩스가 그려놓은 큰 그림이 있다고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런저런 은행들과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은행저은행 확실하게 네, 이렇게 큰 빅피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SBI 측은 머니탭으로부터 리플 XRP의 결제 대중화를 이뤄내겠다라고 지난달 언급을 했었죠.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실제로 많은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는 SBI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FOMC 금리 인하 기대감, 비트코인 금리 인하 첫 경험장인데 살아날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난주 토요일에 1만 달러를 밑돈 이후 거의 제자리 걸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낸스 기준 9,770달러로 전날 대비 2.4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에 대한 예상치는 일반적으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순풍이 될 것으로 보이며 FOMC의 결과가 시세에 활력이 돌아오게 만들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FX 코인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스다 야스오는 비트코인 시세는 FOMC 대기 상황이라고 견해를 표명을 하면서 만약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경험하게 돼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도 주시하고 있다고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기사 그대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금리 인하를 이번에 처음 겪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가 직접 금리 인하 폭을 큰 폭으로 원한다라고 언급을 해서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10년 만에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결정된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많은 금융업계의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금리 인하의 영향을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영상에서 금리 인하의 영향을 설명을 드렸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안전자산보다는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암호화폐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죠. 네, 이번 금리 인하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자산 중에 암호화폐보다 위험 투자 수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S10이 펀디엑스 디지털 화폐 지갑을 통합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펀디엑스의 새로운 협력으로 X 월렛 앱을 자사의 삼성 블록체인 지갑에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펀디엑스는 지난달 29일 발간된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자사의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을 삼성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통합해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S10 사용자는 이제 삼성 블록체인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를 X 월렛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를 펀디엑스의 글로벌 결제 생태계와 즉각적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체크 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신형 갤럭시 S10 시리즈에 디지털 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처음 밝힌 바 있죠. 그리고 5월 말 삼성의 저가 스마트폰에도 암호화와 이제 블록체인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삼성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능을 지원하는 갤럭시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장벽을 낮추겠다. 한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서비스 대상국도 확대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삼성뿐만 아니고 지금 애플 측에서도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서둘러서 지금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제 굴지의 기업들, IT 기업들이 암호화폐 지갑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못 받아들여서 안달이 난 걸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와 인도 정부도 이제 하루빨리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 굴지의 기업들이 암호화폐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까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의 생각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라이트코인이 다른 코인들보다 조금 소폭 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기사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8월 5일 블록 보상 반감기가 진행이 되게 된다는데요. 네, 라이트코인이 두 번째 블록 보상 반감기를 5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반감기 진행 예정일은 8월 5일인데요. 네, 라이트코인 블록 보상은 이제 84만 블록마다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라이트코인의 현재 블록 보상은 25 라이트코인에서 이제 12.5 라이트코인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네요. 네, 라이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아침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또 한번 기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암호화폐 청문회 패널, 이제 암호화폐 금융 포함 권한 의문 제기와 규제 명확성을 요구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30일 페이스북의 리브라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이제 암호화폐 규제 청문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었죠. 네, 패널들과 상원 의원들은 모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위한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리브라의 알려진 목표에 대해 더 많은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세계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암호화폐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네,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 그리고 미 의회 조사국 국제무역 및 금융 전문가인 레베카 넬슨, 그리고 UC 어바인 법대 교수인 메사 바라다란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네, 일단 암호화폐가 은행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바라다라는 금융으로의 통합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에 속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바라다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다른 기관들은 이미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 존재하므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는 시골 지역에 은행 사막,
이제 은행 서비스가 없는 지역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은행 사막이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금과 디지털 간의 접촉 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암호화폐도 광범위한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해외 활동이라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회사들과 관련된 의문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는 리브라 청문회와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이전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블록체인 대표가 왜 미국과 반대로 칼리브라가 스위스 회사에 설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 점은 패널인 제레미 얼레이어가 폴로닉스 거래소 사업의 일부를 버뮤다로 이전한 데서 유사한 지점이 있다며 언급을 했는데 얼레이어에 따르게 되면 미국의 증권에 대한 규제 정의는 좁아서 디지털 자산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는 비록 일부 자산이 유틸리티 구성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우위 테스트 즉 증권성 테스트에 따라서 너무 자주증권으로 간주가 된다. 그러면서 규제 지침과 이들 자산 성격 사이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 스위스나 버뮤다와 같은 곳들이 기업들을 그들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규제책을 확고히 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허브들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페이스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기된 규제 문제들은 페이스북 리브라까지 되돌아갔는데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의원은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코인이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와 미국을 포함한 경쟁 관할 구역의 다른 규제 우려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얼레이어는 법 집행 전선에서 세계를 같은 페이지로 끌어들이는 이제 좋은 출발점으로 금융 액션 태스크포스가 가이드라인을 지목을 했는데 글로벌 규제기구는 올해 초 암호화폐 자산 공급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를 했죠. 이러한 지침은 G20을 포함한 복수의 주권 국가와 연합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FATF 지침을 준수할 것임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즉 얼레이어는 여러 국가가 공동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원 의원 중 한 명인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터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이 기술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선도하지 않았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암호화폐 청문회에서 다행히도 암호화폐 시장을 막아버리자라는 얘기 대신 다른 나라보다 먼저 중국의 선점 뺏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규제와 제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브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좋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공식적으로 이제 리브라 정확하게 런칭이나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라면서 엄살을 대놓고 피웠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갑자기 발음이 세네요. 이스라엘의 칼리브라 부회장이 가서 리브라 합법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내년에 정식 런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살 액션 같은 경우도 각국 정부에게 봐달라는 제스처가 아닌가, 너네가 생각하는 위험한 애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암호화폐 시장 정말 제도적 과도기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립이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걸음마 단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가격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욱더 바닥일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전날보다 9포인트 오른 31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극단적인 공포에서 그나마 다행인 이제 공포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극단적인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쉽지 않다. 암호화폐 시장에 내 돈 넣기 참으로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은 이제 공포, 극단적 공포, 100이면 극단적 낙관인데 31, 안 좋은 숫자죠. 정말 이제 8월, 9월 3분기가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월, 9월 달 안에는
네, 다시 한번 90, 95를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80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380원이네요. 네,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는 64.4%, 5%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지금은 0.3% 오른 64.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하루빨리 계속해서 하락을 해야지 다른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장도 올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되는데, 네, 하루빨리 알트코인의 각자의 목적성에 맞는, 네, 각자의 내 상황에 맞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